예, 자, 이번 시간 17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자, 170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번 시간은 자, 페이지 17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대문학 파트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글과 생각의 현대문학 파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과 생각의 현대문학의 마지막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와 민족 공동체 방향이라고 나왔고요. 그 1번이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 물속의 붕어 서경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작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82쪽. 먼저 작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거기 이제 서경식 나오죠. 자, 1951년생이고요. 제1조선 저술가 작가. 51년 일본 교토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나왔죠. 2세로. 와세다 대학 문학부 프랑스 문학과 졸업하고 도쿄 케이자 대학 교양학부 교수. 리스메이칸 대학 교수인 서승과 인권운동가인 서준식의 동생이죠. 와세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71년 방북으로 구속되었던 형들의 석방과 한국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다. 당시의 장기적인 구호 활동의 경험은 사색과 문필 활동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제 동경 경제대학 부교수가 되었고 작가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현재 동경 경제대학 현대법학부 교수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 작품들을 썼고요. 뭐 밑에서 한 넷째 줄 2006년 봄부터 성공회대 연구교수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장기 체류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는 밑에 나오죠. 디아스포라 기행. 디아스포라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 서문에 쓰여진 것으로 1어로 된 원문을 김혜신이 번역했다. 필자는 제1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소수자만이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진실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것, 과거에 자기 민족을 지배한 자의 언어를 모어로 삼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왜 남들과 다른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된다는 삶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처럼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다시 170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특히 디아스포라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그 170쪽 위에다 좀 써보세요. 차이니스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자, 이 차이니스는 중국이죠. 이건 뭐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주한 중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인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조선인이 한 23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세계 각지를 여행한 지 20년이 된다. 돌이켜보면 여행 중 나의 눈과 마음을 끄는 것들은 항상 어딘가 디아스포라와 연관되어 있다. 그건 내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글이 이제 디아스포라 기행이라고 쓴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왜 디아스포라냐 나오죠. 이 대문자 디아스포라, 이산. 이산이라는 건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떠날 이자에 흩어질 산자 아닙니까? 한자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 여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공동체다라고 나왔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인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블랙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노예 무역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171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그런 뭐 내용들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디아스포라가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고. 자, 172쪽으로 가보세요. 172쪽으로 넘어가면 제일조선인이 뭐냐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조선인 2세다. 제일조선인의 개념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민족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죠. 대한민국.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나오죠. 세 번째 단락에 한 여섯째 줄에 보면, 자, 밑줄 세. 조선과 한국은 전자는 민족을 후자는 국가를 나타내는 용어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쓴다는 겁니다. 조선.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어와 모국어가 173쪽으로 넘기면 있어요. 173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으로 있는 나라의 언어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나의 모어는 일본어죠. 근데 모국어는 조선어. 왜?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한국이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조선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어라고 하면 이제 한국가의 국어죠. 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이제 소학교에서 넘어졌을 때 아야라고 외쳤다가 꾸지람을 들으니까 이제 아야는 이따이, 이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일본말로 이따이라고 하면 이따이 병도 있거든요. 이게 아프다는 뜻이. 이렇게 이제 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된 모국어라는 걸 써놨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곤니찌와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찌와 곤방와 이런 거 뭐 쓰지 않습니까? 오인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하여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조선인과 국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174쪽으로 넘어가면 나오죠. 결국 내가 제일조선인,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랄까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 2세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인 2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국적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뭐 읽어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74쪽 제일조선인과 국적 바로 밑에, 나는 태어나서 50년 남짓을 일본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라고 나왔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국적의 박탈 176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듬해인 1948년 38선 남과 북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가 수립을 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격렬하게 대립하는 분단 국가가 되었다. 그렇죠? 조선 전쟁, 한국 전쟁 1950년에 발발했죠. 1953년 휴전협정 전투가 계속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그래서 이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제일조선인 가운데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고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조선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북한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치려고 한 사람이 많다. 자, 그 178쪽 넘어가면 그래서 무국적 상태라고 나왔죠. 조선 국적을 가진 제일조선인은 현재까지도 사실상 무국적이다. 예외적으로 북한의 여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여행, 유학,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해외 나갈 때는 여권 없이는 일본국이 발행하는 재입국 허가증만 가지고 출국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쭉 써놨어요. 내용을 써놓고, 자, 이 작가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180쪽이에요. 180쪽이 이제 정말 엑기스죠.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신세라고 썼어요. 자기의 신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다. 1983년 내 나이 32살 때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당신은 어둠 침침한 지하실에 던져진 듯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내일의 자신조차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느덧 20년이 세월을 흘러 돌이켜보니 1년에 두세 번 해외를 여행한 셈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무엇 때문에 여행을 하는가? 일본 바깥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다. 나는 일본에 살지만 일본인 취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죠. 일본이라는 공간은 내게 있어서 조금씩 공기가 희박해지는 지하실과 같다. 아니면 염천, 아주 뜨거운 여름이죠. 달궈져 지글지글 수분이 증발해가며 가는 작은 웅덩이와 같다. 루신이죠. 창자는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는 침으로 서로의 몸을 적신다고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흐르는 물과 넓은 호수에서 서로 잊어버리는 게 낫다. 하지만 슬프게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글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세는 결국은 이제 이런 신세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1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제일조선인의 대다수가 일본 식민 지배의 결과 의도치 않은 채 이 나라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언어밖에 모르고 여기밖에 집이 없고, 넘겨보세요. 181쪽. 여기밖에 직장이 없고 여기밖에 친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이 여기 외에 없다는 거죠. 일본에서밖에. 어떤 때는 완곡하고 부드러운 말로 어떤 때는 거친 목소리로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기밖에는 살 곳이 없는 곳이다. 상당히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써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박노자의 한국 국적 취득기가 183쪽에 나오는데, 자, 이 박노자는 보시면 나오죠. 블라디미르 티오노프예요. 그래서 2001년 국제민주연대에서 발행한 사람이 사람에게 게재된 글이고요. 유대계 아버지, 러시아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박노자는 러시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방학부 한국사학과 졸업했어요. 고려대 경희대 대학원 수학, 모스크바 국립대 박사를 받았고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죠.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부교수.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한 후 2001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고요.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제를 이제 섬세하게 잘 써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방인으로서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쓴 거다. 자, 박노자의 한국 국적 취득기 바로 보겠습니다. 1995년 183쪽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필자는 한국에서 직장, 경희대 러시아 전임 강사 2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어요. 99년. 귀화 법률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를 가진 외국인은 직장과 주소를 가지고 2년 이상 한국에 살면 한국인이 될 자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84쪽에 내가 귀화를 결정한 이유, 그 옆에 써놓으세요. 자, 귀화 결정의 동기를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해 놓고. 자,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2년 이상 산 사람들이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한국은 세 번째 줄 나오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필자는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러시아 국적을 포기할 걸 각오하고 귀화 신청을 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세계주의, 인류 보편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자란 국적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또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내려가다 보면 그 한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 국적과 혈통을 동일시하는 한국인에게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싶었다. 혈통 관계가 없어도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현실적인 배경도 나왔죠. 학스웨이 참석 때문에 유럽을 가는 필자에게 방문지마다 비자를 필요로 하는 러시아 여권보다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한국의 여권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과 시험이 있어요. 산유화. 이건 이제 김소월의 시 중에 산유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신청을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5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필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필자와 배우자의 은행 통장, 전세 계약 사본, 재산 일정 금액 이상 되어야 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또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서류를 제출하고 전화가 왔는데 신원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와요. 뭐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신원조사. 그 다음에 186쪽 둘째 줄.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또 이제 시험을 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하나의 문제 정확하게 답하려면 노동법, 판사, 재판, 한자 계통의 어휘, 그 다음에 산유화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 국문과 다니시니까 알지만 김소월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 달에 보면 지금도 아픈 마음을 안고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년 6개월 만에 포기 국적을 제출해서 이제 한국에 살게 됐다는 건데, 자, 거기 187쪽 보세요. 거기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한 7째 줄, 8째 줄에 보면 국적 포기가 매우 까다로운 러시아에서는 6개월 만에 국적을 포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1년 6개월 만에 간신히 원래 국적 포기 증명서를 노르웨이 주재 한국 공간에 제출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 그래서 필자는 한국인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를 포함한 우리의 문제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까다로운, 그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마지막 단락 둘째 줄. 까다로운 규정과 기하 시험, 원래 국적을 일정 기간 내에 포기한다는 규정 때문에 한국인은 되는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나왔죠. 한국도 필자가 살고 있는 노르웨이처럼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별다른 시험이나 재산 신원조사 없이 국적 취득의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다. 그것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는 나라의 출신들이 넓어지면 뭐 문화가 다양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10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죠. 하나는 이제 디아스포라, 이산, 그러니까 그 일종의 뭡니까?
제1교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인데 이제 한국학을 전공한 이 러시아 출신의 이 저자가 결국은 이제 귀화를 하게 된 어떤 요인,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를 쭉 4장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방송 강의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강의 때는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어서 큰 틀을 설명을 드린 거지만, 시험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읽으셔야 돼요. 안 읽고는 시험 보기 쉽지 않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뭐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 제 3부 이제 언어학 파트 그 5장이 남았는데 뭐 한 2장이나 3장 정도를 하고, 하여튼 그래도 앞으로 2번은 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5장도 이 어학 파트라서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이제 2장 아니면 3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